오늘은 또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주셨을지 키워드에 따른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분위기 알려주세요. 네, 키워드가 변하지가 않네요.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지수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흐름은 역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비롯해서 셀 업체들도 다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이끌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좀 올라오면서 좀 흐름이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롯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 강세입니다. SBB, 뉴로메카까지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2차전지 소부장 섹터주들도 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 좀 반등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동아기업과 사마알미늄 중심으로 해서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모 그룹주들 특히 코스모 신소재 최근에 좀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또 특히 어제에 이어서 반도체 섹터도 강합니다. 어제 기판도 말씀드렸죠. 대덕전자라든지 아비코전자, 이스페타시스 등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고요. 심텍도 올라와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상당히 좀 강세입니다. 그동안 조정 많이 받았던 뷰노라든지 루닛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비만, 당뇨 쪽들, 대형주들도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좀 매물이 나오면서 알테오젠이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한올바이오 같이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히려 빠지는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지만 뚜렷한 흐름은 2차전지, 그다음에 낙폭과대 로봇, 인공지능, AI 이쪽하고요. 또 반도체, 기판 쪽들 이쪽으로 흐름이 좀 강한 모습이고요. 자동차를 비롯해서 석유, 화학 섹터주들도 좀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음식료 섹터주들도 좀 조정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등은 지수의 반등은 좀 이어질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어제는 오를 때 외국인 기관이 좀 수급이 양호했는데 오늘은 지수는 오르는데 수급이 현선물 모두 다 쌍끌이 매도여가지고요. 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 안 들렸거든요. 네. 말씀 한 번만 지금 다시. 오늘 지수는 오르는데 수급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거 괜찮을까요? 오늘 옵션 만기이고 한데. 네, 역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수만 올리는데 주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개인들이 매도했다가 오늘 개인들은 양시장 매수로 돌아섰는데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좀 좋지 않은 장세가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이 안 올라가는 장세인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수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의 수급이 좀 개선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신용 같은 거 좀 털린 종목들 쪽으로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약간 허탈함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수가 일단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좀 테마 장세 이런 개별주 장세 좀 익숙했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서서히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지나면서 서서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정상적인 시장으로 좀 시장이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냥 좀 뻔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다시 조금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일단 지수는 살리고 종목들은 변동성이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약바이오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강했었는데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좀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시장의 변동성을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강세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봐야 되겠다. 말미에 이야기를 살짝 오늘 띄워주셨는데 종목별로 좀 많이 다르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까지 초강세로 갔던 게 한올바이오팜하고요. 최근에 시장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알테오젠이었었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21선 깨지면서 급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리 잘 지키던 오스코텍도 지금 21선 살짝 깨지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유한양행도 지금 살짝 마이너스권, 일단은 좀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한미약품도 강보학권에서 좀 버티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지금 눈치 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의 대형 바이오 섹터
섹터주들이 좀 눈치 보는 장세입니다. SK 바이오팜 좀 약간 버텨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좀 강세 보였던 인벤티지 랩도 고점권에서 약간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영권 분쟁 시사했던 애니젠도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 속에서 하락 전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에프릴 바이오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소폭 고점에서는 밀리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했던 박셀 바이오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모습이고 레고캠 바이오도 상승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된 모습. 결과적으로는 지금 흐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2차 전지 상승에 지금 눌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의 모습에서도 제약바이오는 2차 전지 갈 때 항상 못 갔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2차 전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시 몰려가다 보니까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하게 잘 버텼던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10월 20일 학회도 있고요. 계속 이어지는 학회도 있지만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만큼 일정 부분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던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으로 좀 흐름이 좀 이동한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를 조금 대비하시는 전략. 다만 이제 개별주들 변동성이 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못 오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그 종목들과의 좀 갭을 메꾸는 그런 반등은 기술적으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까지 뭐 매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단기에 시장이 주목을 받았던 뭐 유한양행, 오스코테, 한올바이오 요 세 종목하고 또 알테오젠 요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챙겨서 보시고 이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금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시점에서 다른 주도력을 보였던 비만 당뇨 쪽에 있는 다른 종목들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뭐 추가 하락하더라도 비만 당뇨 쪽에 있는 좋은 종목들은 계속 좀 오히려 조정을 기회로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상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매물 속에서 조정 폭을 조금 더 확인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 외에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오히려 좀 덩달아 빠진다라면 바닥권에 있다라면 일정 부분 순환매에 대한 기대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정된 자금으로 반등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뭐 2차전지나 이쪽으로 자금이 가서 제약바이오 약간 좀 주춤될 때 어떻게 활용할지 팁이 나왔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기술주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의 강세. 각 섹터를 대변하는 대형주죠.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일단은 실적 시즌 포문을 기분 좋게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소부장 쪽이라든지 중소형주들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지속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시장 주도력을 계속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아직 안 나왔지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LG전자 실적 발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지금 환율이 IT 기업들, 수출 기업들한테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에서도 환율이 일정 부분 작용한 거 분명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원자력과 하락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일단 하이닉스 대표 사장은 이렇게 말했죠. 일단 3분기에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반도체는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뭐 낸드 쪽 같은 경우는 바닥인 것 같은데 좀 더 회복기가 필요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대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겁을 집어먹었던 섹터 쪽들에서 이 환율 효과라든지 원재료 하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방어를 해주면서 실적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네라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부 기업들 빼놓고는 아마 2차 전지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 컨센 정도 맞추거나 그 못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는 요번에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그 기술적인 반등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비중을 줄여놓고 실적 발표 시즌 지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들한테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많이 빠졌다가 한 며칠 정도 반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리튬 섹터 관련주들도 기술적인 순환 반등 좀 나올 수 있겠고 소부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동박이라든지 뭐 전해질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음극재들도 다 마찬가지죠. 기술적으로 워낙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못 간다. 이런 생각. 그래서 두 개의 섹터가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는 점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지수 견인에 가장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점, 그다음에 반도체 바닥을 쳤다라는 점, 2차 전지도 우려감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지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라기보다는 더 나빠지는 않을 거다라는 시장의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면서 기술적인 순환 반등을 보시고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고 일단은 반등하더라도 21선 저항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딱 21선에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여부는 뭐 시장의 수급에 따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큰 2차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대형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밑에 하부단에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삼성이 DDR5 생산 늘린다고 해서 기판주들 관심 말씀드렸죠. 기판 오늘도 셉니다. 그런 식으로 또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후공정 업체들, 그다음에 HBM 관련주들 다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조한 만큼 그 하부단에 있는 반도체에 있는 다른 소부장 섹터주들의 순환 반등 계속 노려보면서 트레이딩 전략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마지막 키워드는요. 앞서서 반도체 2차전지에서 기존의 강자들의 또 굵직한 움직임을 봤다면 신흥 강자들이죠. 신기술과 관련해서 AI라든지 로봇 쪽 그리고 자율주행도 틈새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로봇 쪽도 늘상 또 강조해 주신 종목군이기도 하고 AI 쪽은 어제도 강했습니다. 아마존발 호재가 나오면서 어제도 주목받았던 종목군들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좀 골라봐야 될까요? 네, 사실 뭐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쪽은 옥석 가리기가 뿐만 아니라 그냥 딱 봐도 이 종목들이 예전에 강했었지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다가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왔고 조정을 받았던 이제 뭐 모트렉스 등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AI 쪽도 반도체, 자율주행 칩 이런 쪽들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지난번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기대감이 컸었다가 최근에 급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기술적인 가격 부분을 좀 보시는 전략인데요. 단기적으로 워낙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들어오고 나서 시장에서 좀 팽당한 것 같은 느낌이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14만 원대 다시 회복하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행보에 따라서 다른 로봇주들의 행보도 같이 좀 발맞춰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다른 로봇주들이 좀 따른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부분도 1차적으로 좀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21선까지 본다라면 한 16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뉴로메카라든지 SBB테크도 거의 한 60일선 부근, 20일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조금 목표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좀 저항대를 찾기는 힘든데요. 지금 가격으로는 한 5만 원 부근에서 5만 1천 원 이 부분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자율주행 AI도 일단 성장주 기술주, 특히 미 국채 금리 하락이라든지 달러 인덱스 하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주 성장주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는 기술적인 대응 하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트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